7월 신묘의 간목일관은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무언가 현실적인 게 아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나 꿈, 이상 등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하죠. 간목일관한테 신묘는 피부로 딱 와닿는 현실적인 기운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돌아간다는 것도 뭔가 물리적으로 나를 뒤돌게 하는 건 아니고, 나 스스로가 이제 정신적으로 뒤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방향을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분의 간목일관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 꿈, 이상 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딴에 어떻게 더 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죠. 이게 좋은 쪽으로 기울면 자기 성찰이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면 모든 게 막막해지죠. 자기 성찰이 되려면 팔자의 수가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수가 탄탄하면 말 그대로 내가 한 단계 더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자기 성찰이 되죠. 반대로 수약하면 잊어줘도 안 되는 거죠. 그 머릿속은 복잡한데 정작 무엇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더 좋지 않은 건 그냥 무작정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머리 쓰기 싫어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런 신미열의 간목일관한테는 가장 좋지 않은 거예요. 행동을 옮겨버리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에 따라 동의나 동조를 먼저 얻어내는 게 아닌 무거운 책임을 먼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책임감에 나 스스로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의 간목일관은 정신적인 축으로 이 신묘의 운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정신적인 건 항상 머리가 아파요. 몸이 아픈 건 쉬면 금방 좋아지지만 정신을 쉰다고 해서 나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이 되었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아닌 것이죠. 가장 좋은 건 아까도 말했듯 자기 성찰이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재 나의 위치,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려는 노력이죠. 그러면 그 노력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얼마든지 안겨줄 수가 있죠. 쉽게 말해 내 분수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가 발걸음 옮겼을 때도 훨씬 더 자신감이 붙게 되겠죠. 7월 신묘의 을목일관은 간목일관과 달리 이미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죠. 그래도 간목일관의 경우는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을목일관은 이미 저질러 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묘의 을목일관은 그 저질러 버린 것에 대해 수습하기 바쁜 거예요. 아니면 수습을 하기보다 더 저지르면서 오히려 그런 저질러 버린 데 안에서의 해답을 찾고자 하지만 이런 신묘에는 어림도 없는 것이죠. 물론 신묘이 추구하는 운의 방향과 을목이란 싹이 자라나려는 방향에 있어서의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을목은 보여지는 확실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을목이란 싹이 태양이란 대상을 쫓는 것과 같죠. 반면에 신묘는 보여지는 대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추상적이라고도 할 만한 그 앞으로의 방향을 먼저 내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묘의 을목일관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에 준하는 걸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손에 쥐어지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내가 얻는 것보다 오히려 그로 인해 수습을 해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 괴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신묘의 을목일관이죠.
그래서 을목일관은 간목일관과 비슷하게 일단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을 저지르면 그만큼 수습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저지른 일이 있다면 그걸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을목일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 이제 부단히도 애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그런 일련의 나의 노력들이 이런 신묘에는 헛수고로 돌아갈 여지도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신묘의 을목일관은 분명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일관보다 더 엄격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것도 신묘의 을목이겠죠. 실은 신묘의 병활과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가능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현재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관계 등을 이제 엄밀히 조사하고 파악하고 조율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계산에 움직이는 게 아니죠. 아주 작은 가능성만 보인다면 혹은 보이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신묘의 병활관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만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꼭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팔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 병활관이 팔자가 수와 모강하면 얼마든지 가능성만으로도 움직여도 별 위험 부담이 없어요. 일단 내가 움직이는 것에 있어 주위 상황이나 환경이 잘 내 동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 병활관들은 터무니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병활관이 수약하거나 목약하면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지죠. 수약하면 작은 가능성만 보고 움직이는 것에 동의나 동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고, 목약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에 뛰어들어 버릴 수가 있게 되죠. 특히나 목약하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거라면 투자 같은 것이겠죠. 이런 신묘의 투자는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터무니없는 것에 뛰어든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약한 병활과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죠. 만약 이제 모강하다고 한다면 투자를 해도 괜찮을 수는 있는데, 모강, 수약하면 목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 투자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적은 거죠. 그래서 투자 같은 건 이런 신묘에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리고 병활과는 아무래도 가능성만 가지고 덤벼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연애라든지 넓게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리 100% 확실하다고 단정했을 때도 변수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인간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활과는 관계에 있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이런 신묘에는 관계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긴 해요. 특히나 어떤 관계가 시작 단계라든지 혹은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계에 있어서 딱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7월 신묘의 정화일관은 현실적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묘월이란 자체가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가 그 답답함을 그냥 답답함으로 넘겨버려도 되는데, 신묘의 정화일관은 그러기는 싫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신묘의 기운을 가장 현실적으로 끌어오기 위해 애를 쓰죠.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걸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형태가 잡히지 않은 걸 어떻게든 형태를 잡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도 되겠죠. 신묘의 정활관이 갖는 현실적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판단하고 파악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내 눈앞에 딱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미월이라는 건 그렇게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기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로 마음껏 상상하고 펼쳐보고 뭐 나아가보고 하는 기운에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정활관이 갖는 의와 이 신멸의 의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활관이 팔자가 화와 목약하면 이런 신멸의는 훨씬 더 괴로워져요. 마치 눈앞에 허상에다 대고 손을 휘젓는 형상이 되어버리죠. 차라리 화약하면 나아요. 화약하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포기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나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화의 법이죠. 그래서 신멸의 정화일관은 틀에 갇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틀에 갇힌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정한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건 육체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일관 이런 신멸에 뭐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고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고 뭐 그러한 것들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들이 정활관이 신묘를 갖는 그 현실적인 틀이라는 걸 깨트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틀에 매여봐야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예 그 틀 너머를 향해 버리라는 것이죠. 그게 곧 이제 개운법이죠. 7월 신묘의 무토일관은 정활관과 완전히 반대로 틀이라는 게 없어요. 틀도 없고 한계도 없죠. 더군다나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신묘의 무토일관이죠. 그래서 뭐 추진력 자체도 올라가고 나아가는 힘이 강해지기도 하죠. 그건 신묘이 추구하는 방향과 이 무토일관에 가진 힘이 얼추 부합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무토일관은 마치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신미월에 이제 미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팔자가 화항한 무토일관이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여지도 있죠. 기본적으로 무토일관한테는 한계라는 게 없어요. 굳이 신미월의 한계를 없애주지 않아도 이 무토일관 자체가 가진 힘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일관은 항상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걸 더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글자인 거예요. 화항하지 않은 무토일관이라면 이런 신묘이 나쁘지 않죠. 더군다나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서 뭐 신묘를 나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내가 리더로서 뭐 조직이나 집단을 이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준하는 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운도 돼요. 물론 그러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해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단순히 이끌거나 맡는 것에 더 나아가 그렇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려면 그 수가 탄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미열한테 수는 그 수로서 주변 사람들의 동의나 동조를 잘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려면 나 혼자가 아닌 반드시 주변의 동의가 필요하죠. 만약 수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냥 나 혼자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일단 신묘의 무토일관한테 그러한 힘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 어떻든 저떻든 간에 그냥 혼자 끌어버리죠.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무토일관이 내가 하는 그 행위 자체에만 푹 빠져 있기도 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팔자의 수가 제대로 들어있지 못하면 그런 주변인들과의 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무토일관은 그냥 밀고 나가버릴 수가 있죠. 7월 신묘의 기토일관은 이제 확실한 방향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기토라는 것이 그 방향에 대한 기준점이 되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기토일관한테는 일종의 책임감이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책임감이 강해지면서도 그 책임감 온전히 다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신감 역시도 이 기토일관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신묘의 기토일관은 확실한 방향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 방향에 대해 내가 제대로 된 확신을 한다는 것에 사실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죠. 기토일관이 팔자가 금왕수왕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요. 무토일관이 추진력이라면 기토일관은 강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 추후에 망설임이 없죠. 그래서 이건 추진력이라기보다 내가 나아가고자 함에 있어 거침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자기 확신의 힘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것이죠. 만약 기토일관이 팔자가 모강, 황하면 이건 제대로 된 결실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왕수왕하면 내가 나아가고자 함에 있어 신멸의 기운을 쓰는 것이고, 모강, 황하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결실이나 결과를 만듦에 있어 신멸의 기운을 쓴다는 것이죠. 어떤 오행이 왕하고 강하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대체적으로 신멸의 기토일관은 유리하죠. 그리고 신멸의 기토일관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건 천간인데 신금에 의한 기준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이런 신멸의 기토일관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다는 의미도 가져요. 이건 그만큼 자기 확신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라서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토일관의 단단함에 매료된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들죠. 알아서 모여들고 기토일관한테 조언이나 충고를 구하기도 해요. 그러면 기토일관은 그냥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말해주면 그뿐이에요. 사실 기토일관이 말하는 것에 있어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토일관이 뭔가를 말하면 귀신같이 맞는 부분만 사람들이 잘 수용해 버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멸의 기토일관은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위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이 기토일관이 스스로가 만든 덫에 걸려버릴 수 있다는 단점 역시도 존재하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신멸의 기운 자체는 기토일관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죠. 실은 신멸의 경금일관은 정활관처럼 뭔가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것을 원하는 기운이긴 해요. 하지만 차이라고 한다면 경금일관은 정활관처럼 꼭 현실적인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이 되기 위해 구체화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구체화를 통해 그저 내가 확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경금일관이 금왕하면 신멸의 그런 구체화를 통해 내가 제대로 확신하죠. 그건 내가 달라붙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목표나 꿈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금왕한 경금일관은 그대로 직진해버리죠. 기토일관이 확실한 방향을 통해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거라면 경금일관은 확실한 대상이 있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경금일관이 금약하거나 황하면 우선적으로 그 대상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그로 인해 이제 방황하게 되죠. 뭔가 구체화를 시키고 싶은데 구체화를 시킬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만 떠버리게 돼요. 아예 현실성을 지워버리고 그 이상적인 것에만 매달리게 될 수도 있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경금일관은 지지로 금이 잘 받쳐주면 좋아요. 거기다 화약하면 더 좋죠. 화가 강하면 경금이 뭔가를 구체화시키기도 전에 쪼개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너무 성급해져서 제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물론 경금일관이 팔자가 황하더라도 모강하면 그 목이 화의 시선을 돌려주죠.
그렇게 되면 경금미관은 구체화라는 것을 통해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실을 단단하게 하는 건 역시 경금미관한테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그건 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 조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묘의 경금미관은 굉장히 그 조건부적인 거예요. 그게 또 깃털관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차이라 할 수가 있죠. 그 조건부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조건이 갖춰졌느냐 갖춰지지 않았냐에 따라 운의 성패가 크게 좌우되죠.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경금미관한테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구체화죠. 그래서 신묘의 경금미관은 지금 내가 어떤 대상을 쫓고 있느냐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사람인지 아니면 목표나 꿈인지 아니면 아예 대상이 없는지 거기서부터 경금미관의 신묘의 기운이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7월 신묘의 신금미관은 나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그 주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나아감이 있어. 그것만큼의 동의나 동조를 얻고 싶다는 의미가 돼요. 신미월의 신금미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스로 나아가는 힘은 부족해요. 주체가 되고 주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지. 사실 신금미관한테 더 필요한 건 그런 주변 상황, 환경에 의한 동의나 동조죠. 그 동의나 동조는 신금미관한테는 수가 주는 거야. 만약 신묘의 신금미관이 수약하면 그저 나 혼자 애를 쓰는 것밖에는 되지 않겠죠. 주체가 되고 싶고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 혼자 애만 쓴다는 건 이건 곧 스스로의 이제 자신감하고도 직결 되죠. 그래서 수약한 신금미관의 경우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신멸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수약한 신금미관은 자수성가 형들이 많거든요. 그 자수성가를 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멸에 수약한 신금미관은 그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신금미관이 수가 너무 강한 것도 좋지 않아요. 팔자의 수가 너무 강하면 이러한 신미월의 신금은 재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너무 급해질 여지도 있는 것이죠. 신금한테 적당한 수라는 건 그저 임수예요. 임수나 해수 하나만 있어도 신금한테는 충분하죠. 왜냐하면 임수나 해수가 신금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만약 자수처럼 개수로서 수가 왕해버리면 이 수는 신금을 길러낸다기보다 목의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더 가닥을 잡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묘의 신금미관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네가 잘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신금미관이 금왕수약하면 동의나 동조를 얻어내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혼자 만족해버리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신묘의 신금미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수라고 할 수가 있죠. 7월 신묘의 임술관은 병활관과 비슷하게 어떠한 가능성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병활관한테는 그 가능성이란 게 작거나 잘 보이지 않는 반면에 임술관한테는 굉장히 큰 가능성으로 다가오게 되죠. 왜냐면 임수가 신금이라는 씨앗을 키우는 이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금이라는 존재가 신미월의 천간 신금으로 올라와 있죠. 천간으로 올라왔다는 건 그것을 향한 뭐 의지, 열정, 뭐 욕망, 욕구, 뭐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지가 미토이기 때문에 사실 임술관한테는 단지 큰 가능성이라기보다 그 가능성이 하나의 확신으로서 와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미월이란 자체가 임술관한테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딱 구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으로서 임수혈관이 강하게 확신을 하는 것이죠. 임수혈관이 단지 가능성이 아닌 그 가능성으로 인한 결과까지 보려고 한다면 팔자에 간목이 있어야 돼요. 간목이 있으면 나 스스로부터 모든 것들이 확실해지죠. 간목이 없으면 확신만 하는 거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고집이 되어버릴 여지도 크죠.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이제 무모해 보일 여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능성이란 건 어찌되었든 아직은 구체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멸의 임수혈관은 확실히 눈에 보여지는 걸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만약 임수혈관이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말뿐이 아닌 뭐가 되었든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설득한다면 훨씬 잘 먹힐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것도 그렇고 뭐 취업이 되었든 직장에서든 뭐 인간관계에서든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나를 어필할 때도 말보다는 자격증 하나를 내미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런 신멸의 임수혈관은 훨씬 더 내가 오히려 잘 점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7월 신멸의 계수혈관은 이게 마치 넘겨짓는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죠.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서 판단해버리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넘겨지는 형태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실망한다든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든지 할 여지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멸의 계수혈관은 뭐 무작정 희망차고 뭐 긍정적이고 이런 형태보다 될 수 있는 한에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훨씬 좋아요. 비판적인 자세로 넘겨짚으면 설령 실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손쉽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멸의 계수혈관이 가장 피해야 할 마음가짐이라면 그냥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막연히 넘겨짚어버리는 거겠죠. 무작정 희망차고 긍정적인 자세도 불리하긴 한데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거기서의 계수혈관의 역할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신멸의 계수혈관은 나의 역할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계수혈관이 겪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래도 나는 그냥 편하게 넘겨짚어 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불리해지니 좀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 계수혈관이 팔자가 금왕하면 그런 억지도 부리기가 힘들긴 해요. 완전히 계수혈관이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계수혈관의 역할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 최소화가 되어버리죠. 계수혈관이 수왕하면 계수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마치 허공에다 대고 주먹을 움켜쥐는 격이 되어버리죠. 이건 내가 가진, 내가 행하는 역할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계수혈관이 수왕하려면 수왕, 모강해야죠. 수왕, 모강하면 나의 역할이 줄어들긴 하나 적어도 그 역할만큼의 결실이나 결과는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무작정 넘겨주는 형태가 되어버리진 않는다는 것이죠. 여하튼 신멸의 계수혈관은 팔자에 무엇이 왕하든 강하든 간에 비판적인 자세를 일단은 취하고 있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는 긴장 상태에 항상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긴장 상태라는 것이 계수혈관을 피곤하게 만들긴 하지만 계수혈관이 마음을 탁 놔버리는 순간부터는 나의 역할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배신을 당하는 것도 돼요. 배신을 당하거나 뭔가를 뺏기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내가 힘없이 밀려나 버린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수혈관은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죠.